근데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영언도 세 가지의 어떤 이유들로 제가 한번 추려 봤는데 같은 영언이 아닙니다. 세무서가 보낸 거는 분 돈이 아니라 남은 돈이에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세무조사에 결정색 영언이 나왔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때 예고해 드린 것처럼 아파트, 집을 구매를 했는데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0원, 그렇게 끝이 나면 정말 행복하겠죠.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샀는데 부동산원 소명해서 소명을 하고 나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원 소명을 바로 건너뛰어서 국세청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일선 세무서에서 나왔던 것들이 지방청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도 지방청에서 나오는데 금액보다는 행위 자체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세금 영원이 왜 나왔냐?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되게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일단 왜 나한테 왔느냐? 사전 조사 통지서가 왜 왔느냐? 기분 안 좋잖아요. 사람이 찍은 게 아니라고 전산이 뽑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시간차가 있다는 거고요. 신고한 소득에서 그 기간이 늘어난 재산과 쓴 돈을 빼야 되는데 차이가 크면 명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금 조달 계획서, 카드 사용액, 고액 현금 거래 자료가 같이 올라가는데요. 이 계산에 대출받은 돈, 전에 살던 집을 팔았던 돈, 아니면 전세금, 이런 거는 바로 같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명만 하면 끝나는 분들이 이 안내문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문이 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내문이 너무 빨리 나간 거죠. 너무 빨리 나갔기 때문에 그 시간차가 좁혀지기 전에 나와서 오해를 했었던 거를 해명을 했기 때문에 세금이 0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받으신 문서를 보시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이면 조사관이 오지 않고 서류로 설명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0원은 정상이죠. 출처가 확인되면 그대로 종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무조사 보통 많이 나가는데요. 자금 출처 조사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증여세로 보통 많이 나갑니다. 다 확인이 되면 종결, 금액이 작으면 그 부분만 증여세 아니면 과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영원도 세 가지의 어떤 이유들로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 같은 영원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소득금액 증명원은 자금 출처가 아닙니다. 고소득자예요. 3년간 5억씩 벌었다 칠게요. 15억이 찍히면 1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세무서가 보낸 거는 분 돈이 아니라 남은 돈이에요. 4대 보험도 냈고요. 그리고 취득세도 냈고 카드비도 썼고 생활비도 썼고 교육비도 썼고 여러 가지 비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만 인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5억 중에 4억 9천을 썼으면 1천만 원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5억을 벌어서 3년을 벌었다고 15억이라고 계산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대출로 채운 자금 출처는 유예가 되는 거예요. 대출 기간 동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돈이 당연히 부족해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 자체는 당연히 적법하죠.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은행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거고 정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은행 대출이든 사람한테 차용을 하든 어쨌든 간에 돈을 빌렸다. 사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가족 간에는 증여 추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않았다, 내역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받은 문서가 안내문인지 결과 통지서인지를 확인을 하고 같은 영혼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채로 소명한 금액이 있으면 지금 상환 계획을 세우시고 갚은 돈의 출처까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금액 증명원은 이게 나한테 본 돈으로만 계산을 하면 안 되고 남은 돈으로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차용증. 은행에서 빌린 돈은 매달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안 그러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니까 가족들한테 빌리는 돈이나 이런 부분들은 1년, 2년 갚다가 안 갚거나
아니면 한 번에 갚는다고 차용증을 쓴다거나 이러면 좋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 갚듯이 개인한테 빌린 거, 가족한테 빌린 것도 그렇게 갚아 나가셔야 되고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빌리게 되면 이자율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지 지금 영원이 나왔다고 '앞으로도 지켜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